두 분 다 지방선거 이슈가 있는 분들이죠? 저는 확실히 있고요. 박주민 의원님은 확실히 있고, 확실히요. 우리 위원장님은 뭐 이게 어떻게 제가 판단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네. 지난번에 네. 경기도 보러 가고 했었는데 확실하잖아요. 경기도 살려야 되고. 나쁜 너들 경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조회수 많았어요. 많았습니까? 네. 댓글이 겁나서 요새 안 보시구나. 네, 체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사위원장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그럼요. 네. 이 위중한 때 저만 물러나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네.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한 여인도 있어요. 여인이요? 네. 여인이 누구요? 많이 원하나 봐요, 그 사람은.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나 이게 마지막 회의냐고. 확인까지 해요. 네. 진짜 노리긴 하나 보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으로는 좀 급한 시간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보군요.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검찰 개혁 포함한 네. 이 윤석열이 2월 16일이죠. 네. 선거 일정일이 19일. 네. 2월 그것도 19일. 보고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경기도 경기도 보러 살리고 가야 되고, 보러 경기도 가고. 살리고. 예. 경기도 보고 나쁜 놈들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으키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은 가장 큰 현안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이슈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이슈가 당면한 이슈라서 아까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공청회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교통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가요? 저는 교통 정리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거 보면은 그런 의견들을 잘 녹여내서 네.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 거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쟁점이 뭐예요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거는 과연 이제 보안 수사권이 현재 제도에서 필요하냐, 뭐 어느 정도 줘야 되냐, 뭐 등등등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수청의 이원 구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작은 이슈로는 공소청을 3단 구조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 공소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맞느냐 뭐 이런 논의도 좀 있어요. 세 가지 논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수청의 이원화 문제는 뭐 그거는 이견이 대부분이 있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견이 별로 없죠. 거의 이견이 없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이제 뭐 정리되는 분위기고 네. 보안 수사권 문제가 확실히 핵심 쟁점인가 그렇죠. 보군요.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도 다양한 의견들을 네. 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도 우선 국무총리나 또는 우리 윤호중 장관, 네, 맞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이미 밝히셨어요.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가닥이 잡힌 그런 분위기이고 사실 보안 수사권을 두게 되면은 보안 수사권이야말로 그냥 또 수사권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대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검찰 개혁을 무력화,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제도 혁파라는 것은 제도의 불가역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거의 뭐 정리가 된 것이다. 중수청에는 오로지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만 하게 하자. 네. 어떤 명칭이 뭐든 수사사법관 이런 명칭 아래 검찰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건 거의 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공소청의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 사실 그 부분 좀 불명확합니다. 그거 불명확해요. 보안 수사권을 주지 말자. 이건 원칙처럼 지금 가다듬어지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강합니다. 당내에서 반대하는 저 같은 경우는 많아요. 보안 수사 요구권 필요할까?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좋다, 범죄 이거야. 피해자를 좋아. 그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불가역적인 개혁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통령만 또 윤석열 같은 사람 또 나오고 그쪽 당에서 과반만 만들면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불가역적인 개혁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기보다는 그런 대통령 안 나오도록 더 성공한 검찰 개혁을 만드는 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가지고서 그 권력기관을 운용할 때 전 보안수사건에 대해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특수부에 대해서 별로 빚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수부에 대해서 사실은 적폐청산을 통해서 많은 좀 빚을 좀 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때 2020년 전에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았는데 202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8년까지는 민주당 다수의석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저는 감사한 거는 감정적이지 않으시고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풀어가시려고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요인들을 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어떻게 답을 딱 정해놓고 검찰은 수사의 시효자도 꺼내지 마라라는 거를 정해놓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어놓고서 저는 고민을 제도로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반론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제도로 접근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그 원칙과 방향을 다만 검찰이라고 불렸던 조직이 수사권을 가지는 식으로 푸는 게 꼭 정답일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아마 우리한테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세상 속에서만 살아왔던 세대들과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낯설고 어색하고 두렵고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검사는 수사를 안 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깔끔하게 분리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도 원활하게, 네. 기소도 원활하게, 또 국민의 인권은 잘 보호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한 복수심이나 검찰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만 네.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네.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 그 자체가 민주주의적 형사사법 절차라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견제한다 이 원리거든요. 예. 근데 여태까지 형사사법 절차는 검찰의 독점적 구조 아래에 또 검찰의 독단적인 판단 아래 편의주의 아래에 다 맡겨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검찰이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수사도 언제든지 갖고 와서도 할 수 있고 네. 또 덮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처럼 제도의 불가역성이라는 자체는 바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막자라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제도로 막자. 불가역적인 제도라는 것은 바로 형사사법 절차를 수사 기소를 통한 상호 견제를 통해서 네. 어떤 이 형사사법 절차 구조의 독점화를 막아서 윤석열 같은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죠. 예. 사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으로 통제하고 기소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경찰 아래에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검사 가운데는 이런 보안 수사나 이런 걸 그대로 둔다면 언제든지 그 장벽을 제거하고 윤석열 같은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 오해가 있어서 30초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을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네. 이게 아쉬운 부분이 검찰청법을 폐지를 해서 이제는 수사 개시가 없고 인지 수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안 수사권 개념을 놓고 과거에 윤석열 사고 친 거를 연상시키는 게 저는 이제 전제가 안 맞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수기분리 원칙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입장이 제한적으로는 고민해 보자는 거고 저도 반대 원칙은 똑같은데 문제는 형사 사건에서 박주민 의원님 아시지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갔잖아요. 그럼 수사 종결권은 불기소권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경찰이 오히려 수사 독점권에 더하기 검찰이 갖고 있는 불기소권의 일부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서 네.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을 한쪽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이거야말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또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좀 얘기를 더 더 해보자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는요. 아까 두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보안 수사권으로 견제하는 방식이 아닌 제3의 방식 견제 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네. 국가수사위원회라든지 뭐 감사원이 감사든지 권익위가 맞습니다. 뭐 민원을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예. 경찰에 대한 통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 논의로 못 들어가는 다음 스텝으로 측면이 못 있어요. 가는구나. 오늘 사실 공청회에서도 계속 거기서 논의가 맴도니까 답답한 거. 깔끔하게 그러면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하되 네. 수사 영역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감시할 건가를 페이지 2로 본격적으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 우리 저 위원장님은 그 무서우신 분이니까. 자 다음 스텝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예. 그 바로 이제 영국 경찰이 원래 굉장히 권한이 셌어요. 그 막강한 영국 엄청 경찰을 권한이 셌죠. 통제하기 위해서 예. 검사 제도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네. 1980년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국가수사위원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또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네. 그런 구조도 뒀다라고 하니까 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 수사 기소 분리를 하자 그러면 늘 경찰이 막강해지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만 또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네. 수사 기소를 일단 분리하는 걸 철칙으로 정해놓고 네. 이게 불가역적인 거죠. 그다음에 비대한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가는 게 그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신인규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겁니다. 무슨 뭐 검찰 앞잡이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걱정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경찰에 대한 통제. 네.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지 2로 페이지 확실하게 2로 넘어가서 경찰이 수사를 남용하거나 경찰이 수사를 오히려 잘못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아주 건강한 토론이었습니다. 네. 이런 게 건설적인 거죠. 이거 예. 모두가 다 만족하는 토론. 고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뭐 민주당에서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계시고 지금 건강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덕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전에 이번에 그 체포방해 혐의 관련해 가지고 5년 선고는 우리 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석열 네, 네. 체포방해 5년 선고. 네. 네, 백대현 판사. 저는 우선 죄와 벌이 비례에 맞아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그 설명을 했고요. 맞아요. 네. 설명은 무기징역이었어요. 근데 벌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무슨 나이나 무슨 이런 여러 초범. 정상을 네. 참작 초범 네. 점을 참작해서 깎아서 5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죄와 벌의 그 불균형 불비례가 상당히 부정의하다라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공적인 조직을 사적으로 활용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을 만약에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든지 권력자가 네. 검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죠. 근데 무장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더 심각해. 사적으로 이용했어요. 예. 그러면 이건 단순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로만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가벼운 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저희들이 뻔히 봤죠. 네. 그리고 수많은 진술들로 법정에서도 현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벌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내전 교사 혐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건 없어요. 요거 있었어요. 내전 요건 교사. 최소한 무기인데. 그렇죠. 내전 교사. 진짜 무기를 쓸 수 있는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자체가 내란이죠, 내란. 전에 최용님이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구속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거 내란 관련돼서 예. 그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안이 중대하면 도주 우려가 커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판단이 없으면서 자꾸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이번에도 말로는 뭔가 사안이 중대한 것 같지만 형을 내린 거 보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전반적으로 12월 3일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이 내란 행위를 중대하게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게 제일 좀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네. 네. 자, 그럼 한덕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내란 방조 혐의 두 가지로 다 기소된 예. 정말 희대의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 근데 언론에서 많이 받아갔더라. 아 맞아요. 아, 매불쇼도 엄청 많이 됐어. 최욱 씨의 호텔에서. 워딩까지도. 역시 매불쇼. 네, 호텔에서 럭셔리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건 다시 한번 보고 가야 예. 돼. 이 분노를 끌어올려야 돼요. 예. 공적 분노입니다. 와. 1월 14일. 이거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사람이 럭셔리 호텔에서 저렇게 태평하게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잖아. 솔직히.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돈가스 먹으러 다닌단 말이야. 예. 아, 돈가스 사진 혹시 있나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 사실. 이게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 두 분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예. 그래서 매불쇼 제공 영상을 들고 판넬로 들고 기자회견했어요. 가져가세요. 진짜 네. 중하게 처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선고하자마자 바로 구속을 해야 바로 된다.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라고 아,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한 의견인데요. 저는 가장 사악한 인간 중에 한 명이 한덕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 당시에 했던 일뿐만 아니라 예. 그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해서 탄핵을 못 시키게 했고 그렇죠.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죠. 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진짜 사악한 진짜. 예, 빌런 중에 빌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심 선고가 이제 내일 있는데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 처음으로 판단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네요. 한덕수는 지금 현재 내란 특검에 의해서 15년 구형을 받은 상태거든요. 예. 어떤 혐의로 15년 구형을 받았는지 뭐 혐의만 일단 뭐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이 언론에서 요거를 잘 안 짚더라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한 혐의.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윤석열 각하님 이대로 가면 이거 불법 계엄 됩니다. 그렇죠. 이거 국무회의 소집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어. 그렇죠. 그리고 국무위원들한테 다급하게 재촉 전화를 했어. 홍미령 장관에게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그렇지. 네, 빨리 와달라. 그겁니다, 요게. 예. 자, 그리고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한 혐의.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에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 그렇죠. 한참 뒤에 됐죠. 예. 자,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 지시한 혐의. 그렇습니다. 자, 한덕수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또 모아봤거든요. 네. 이어폰을 껴주시고 이 영상 하나면 그냥 법정 구속이야. 네. 함께 보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아주 뭐 설렐 때지. 내 세상이다 이제 곧. 그럼. 뒷주머니에 있었다면서. 아유, 이거 좀 단전 단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리님? 있는 거 봐. 아우. 여기까지 끊어 형님. 와. 아니 그럼 물을 먼저 끊어 전기를 먼저 끊어줘. 이런 느낌. 야, 그 정도는 너가 알아서 좀 해봐라. 그러면은 일단 여기부터 가면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김영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꼭 국무회의를 끝일 필요는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무회의의 뭐 성격이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 같은 게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깔끔하네. 자,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후 폐기 지시. 예. 이게 중요한 혐의잖아요. 네. 요거는 또 백대현 판사가 깔끔하게 정리해줬거든. 예. 그것도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2024년 12월 6일에 양식이 작성되어 12월 7일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치 2024년 12월 3일 작성되어 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회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계엄 선포 전에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문서에 마치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깔끔하게. 이 두 영상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면 내일 이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예. 어떻게들 근데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이 과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걸 진실되게 절실히 네.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앞에 쭉 나오다가 또 깎아줘요? 깎아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 거죠. 그리고 유죄형을 선고해도 법정 구속을 안 해버리면 또 저렇게 호텔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가스 아이, 먹으면서. 그럴 수가 없죠. 예. 그 내일은 이제 이진관 판사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고 네. 특히 저게 이제 내란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금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네.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의 재판 진행을 보면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설마 또 그 나이 들면서 뭐 또 장량 감경이 어쩌고 저쩌고 나이는 또 워낙 많으니까. 아유, 나이 먹고 대통령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가 팔팔하다는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가 입증한 거 아니야? 유리할 예. 때만 하려고. 돈 만 원 내고 새벽에 당원 가입하시고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수대타를 2번 한 거예요, 사실 올해. 예. 네, 그리고 호남 가서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라고 외치시고 절규하시고 네. 호텔에서 수영하는 사진도 있고 하니까 건강 이슈는 뭐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해결됩니다. 보입니다. 예. 네. 근데 법원이요, 이 양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냐 이 의지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내일 당연히 특검의 구형량보다 저는 더 세게 선고해야 된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법정 저는 그 구속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분이 이제 여기 법정에서는 헌재에서 위정했습니다라고 자복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이 계엄을 반대했다. 네. 라고 특히 그 당시에 용해인 의원이 아주 집요하게 한대수 총리의 가담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거짓 답변을 했어요. 국회 위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는 끝났어요. 네. 그 위정 고발을 못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위정은 처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판사로서는 그런 것까지 범죄 이후에 개전의 정이 없다 하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포함 다 시켜야 됩니다. 지금 처벌을 앞두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만 판사 앞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서 국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그 엄중한 시기에 거짓말을 해서 수사의 혼선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판사 출신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법정 구속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판사의 재량입니까? 판사가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한형을 선고하면 또 도주 우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키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 혹시나 또 중한형을 선고 안 하고 법정 구속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정말 진짜 국민들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형량이 예를 드는 겁니다. 15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15년은 거의 무조건 뭐 법정 구속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런 상황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 중형을 선고하고 네. 법정 구속을 시키고 네. 하는 것이 맞다. 네. 그 선거 후에 법정 구속 한다면 그것도 바로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로 해. 이진관 판사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장 변경을 판사가 예, 지시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엄중한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소가 있어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법정 구속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면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고 방조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유죄라면? 판사가. 두 개의 행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것도 아마 내일 판결 선고하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내일 선거도 오후 2시에 생중계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매불쇼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뭐 막지 못해서 힘이 모자라서 막 국민께 죄송합니다. 막 고개를 들 수 없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1996년에 주영복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똑같이 변명을 했어요. 87년도에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힘이 약해서 그랬다. 그거를 특검이 딱 거론하면서 그 사람 굉장히 중형 처벌 받았거든요. 네.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판결이 이미 그렇지. 주영복에 대해서 뭐라고 네. 얘기냐면
하급 관련하는 변명이다 그런 거예요. 아. 장관급인데 네. 그런 변명 안 통한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판결 그냥 갖고 오면 네. 국무총리거든요. 네네. 힘이 없어서 못 막았다. 그따위는 하급 관련하는 변명이다. 판단이 나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한 놈도 나 막은 놈들 얻었다고. 내가 너네가 아, 맞아. 막을 줄 알고 계엄 선포했는데 안 막았어 니네들. 막을 줄 알고. 맞네. 저도 내일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예. 조의대 체제하에서는 이진관 재판장이 정상적인데 맞아요. 네. 굉장히 소수고 힘들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 만약에 저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그 용기 있는 하나의 행동이 또 다른 저는 사법개혁 내부에 저는 그런 저항도 갖고 올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좀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판결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 대한 법적 걸림돌은 다 치워졌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저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중형을 선고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직연 재판부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직연 재판부도 딱 거기에 묶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